자, 오늘은 이제 남편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분노 치료라든가 상처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 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들이 행복에 관련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행복에 대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행복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존감하고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은 행복이 도대체 뭐냐? 행복이 뭡니까? 행복. 좋은 거? 자, 좋은 거 또는 재밌는 거 또는 즐거운 거, 편안한 거?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좋은 거를 행복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분명히 재밌고 즐거운 건 맞는데 재밌고 즐거운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재밌고 즐겁다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편안하다? 편안한 게 행복이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좋게 살아왔을까요? 재밌고 즐겁게 살아왔을까? 편안하게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남편 외도가 있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려고 들어요. 대부분이.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어떤 여자는 뭐야? 재밌게 살자. 인생 뭐 있니? 그러면서 재밌게 사는. 여기 이제 심리의 장애가 들어갔고,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정상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편안하게 살려. 아무 탈 없이. 즉, 사건, 사고 없이 또는 스트레스 받는 거 또는 큰 소리 안 나고 분란이 안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것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감정이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벅차올라. 그래서 좀 행복해지게 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게 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벅차는 감정을 느껴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데, 행복은 말 그대로 정신세계에서의 가장 크게 정화되어 있는 카타르시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편안하려고만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잘 왔는데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지금 울고울고 나중에 안 거야. 편안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동반하고 있냐면, 편안함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편안함은 불행을 예고하는 삶이에요. 아파. 분명히 때가 되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편안해진다 싶으면 또 사건 터지고, 편안하다 싶으면 사건 터지고, 그 중에 하나가 외도일 뿐이에요. 그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요번에 어쨌든 좀 덮었어. 그리고 좀 편안해졌어. 그럼 잠시 후에 또 불행이 또 옵니다. 뭔지 몰라, 이번에는. 그래서 편안함은 불행을 예고하는 삶인데, 그거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 행복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지간한 상처들은 그 행복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힐링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은 그 자체가 힐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관련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복을 만들어 가려면 제일 우선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자신감.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뭔지도 몰라요. 자존감, 자신감 있죠?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자, 자신감은 기분을 얘기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힘,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 그래서 내가 이걸 해도 자신 있고 저걸 해도 자신 있고 이렇게 기분이 느껴지는, 좋은 기분이 느껴지게 되는 거를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이건 기분이야. 자존감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여자들이 자신감만 가지게 되면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갖게 되면은 뭐가 만들냐? 이 심리장애 들어가는 거야. 왜? 기분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분 좋으면은 유부남이고 뭐고 아무나 막 만나는데 이제 즐거워지죠. 자신감. 그래서 항상 볼 때 자존감과 자신감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감만 회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자신감만.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 감정이에요. 내가 존재할 때의 감정이거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감정을 얘기해요.
자, 이때 자존감인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 존재의 감정이라는 거는 삶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즉 행복이죠. 지금 내가 행복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내한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느냐?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나?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이에요. 그냥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데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하는 게 뭐 있어요? 남편 얘기 자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남편 때문에 이거 힘들고요, 남편이 이렇게 해서 힘들고요, 요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됐는데 남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회원님의 감정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을 좀 뺍시다. 딱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래서요 그 새끼가요 이렇게 나와요. 남편 얘기를 빼자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죽겠어요 아주. 왜? 자존감이 그만큼, 자존감이 자기 존재의식이 그만큼 자기 존재, 즉 자기의 의미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무너져버리니까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들어요.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누구에게 찾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찾습니까? 남편에게서 찾고 그리고 아이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은 못해요. 왜? 아이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아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랑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막 살아야 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남편이 나름 능력이 있으니까 언년한테 주긴 싫고, 그렇다 내가 갔더니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의미가 찾아진대요? 의미 안 찾아져요. 행복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거든. 가장 우선순위는 이 의미를 느끼는 게 누구냐니까요. 이 행복을 느끼는 게 누구예요? 나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거든. 자,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나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예요. 아프게 살아있던, 아니면 우울하게 살아있던, 힘들게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존재예요. 그러면 존재는 하고 있어. 누가?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놈을 계속 하게 돼 있거든.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어, 이미. 존재는 하고 있어. 문제는 존재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서 내가 존재를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자꾸 그거를 남편한테 찾아요. 남편.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세 개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세 개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는 첫 번째,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첫 번째는 인식을 해요. 외부로부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인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작용하는 거를 우리는 심리 중에 인식이 작용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내가 기억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 세 번째는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세 개의 심리 중에 인식하는 거 5개의 감각기관이 작용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5개의 감각기관. 여러분들 중에 5개의 감각기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조금씩 틀려요. 느껴지는 거는.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기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느끼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5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표현에 관련되는 거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누구나 다 표현을 해요. 생긴 거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 요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식도 똑같고. 왜? 요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역할하고, 요거는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요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나의 기억. 요 나의 기억이에요. 그죠?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억을 갖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라 그래요. 나. 이게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아픈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관계없이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로서 이미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의미라는 건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 행복하게 가지고 있느냐, 행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나에게 자존감은 이미 많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자존감이 하락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의 이 기억이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전환시키는 것을 자존감을 회복한다 그래요.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은 자신감은 기분이라 했잖아요.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든가 기분 좋잖아.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뭘 합니까? 여러분들 잘 가는 거 미용실 가서 뭐 이게 헤어스타일을 좀 바꾼다든가 수술을 해가지고 뭐 여기 눈이 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찢어준다든가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왜? 기분이 좋아지거든. 기분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되니까 자신감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 자신감은 자존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1우선은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을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감은 이 가치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정말 내가 자신감 있게 간다. 즉 그 자체가 나에겐 즐겁고 재밌는 걸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건 반드시 여자에게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순서가 어긋나면은 자신감이 생긴 상태에서는 자존감이 안 생겨요. 왜? 이거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5개 감각기관이 요 인식만 좋게 하면 돼요. 나머지 기억도 다 필요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상처들 싹 덮어요. 콘크리트로. 기분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감정치료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회복이 안 돼요. 자신감을 먼저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한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더 걸릴지는 몰라도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존감을 회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빠르고 늦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내 나이가 50이야.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살이야. 50년을 살아봤어요. 지금 50년의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행복이. 50년의 기억이 지금 깨진 것뿐이에요. 내 5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에서 40년 더 산다 치자. 저 같으면 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30년 더 산다 치자. 그러면 이 50년의 기억과 앞으로 만들어질 나의 기억 30년에서 40년의 기억 그러면 80년이나 또는 90년 되거든요. 80에서 90년에 관련되어 있는 나의 기억에 관련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다 내가 1년, 아니 6개월, 2년, 이거 꼴랑 이거 투자 못하냐고. 그런데 대부분들은 뭐합니까? 너무 아프다, 힘들다, 뭐하다,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빨리 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분은 지금 즉시 느낄 수 있거든. 즉시 느낄 수 있어요. 왜? 요 인식만 좋게 하면 돼요. 인식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되고, 좋은 영화 보러 다니면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되고, 취미생활 잘하면 되고, 일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고, 좋은 기분만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면 자신감은 생겨요. 자신감은 생기는데 문제가 생겼죠. 인식에서는 자신감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 기억에 관련된 이 자존감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회복하려고 들질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좋은 기분 찾거든. 좋은 기분을.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힐링되는, 즉
기분만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강연도 다니게 되고, 강연, 마인드로 다니잖아. 들을 땐 좋아. 집에 가면 어때요? 3일 못 가. 3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강연 또 가야 돼요. 좋은 책 봐야 되죠.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이런 거 참 몰랐구나. 돌았으면. 머리로는 해석이 되는데, 마음으로 해석이, 즉, 이 이놈이 작용을 못해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인식해서 좋은 것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서 좋은 것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자신감이 이제 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얘기를 하냐면,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기억을 건드려야 돼, 기억. 기억의 이 의미인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뭘 주로 많이 하냐면, 이 자신감을 지금 해서 기분만 좋게 만들어요. 일로 가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독으로 들어가요. 일로 가면 중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조급하잖아. 그럼 얼마 있다가 우울증으로 빠져요. 우울증으로 갈래? 중독으로 갈래? 자신감이 회복이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면 우울해지고요. 자신감이 업돼버리면 중독으로 가고, 중독과 우울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감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존감, 이거 하나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한 10년을 해왔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면서 잘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외도를 딱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든 기억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다 해봤잖아. 분노하지, 상처 생기지, 막 이래가지고 모든 기억들을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마저도 싹 다 상처로 다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무너지니까, 이 자존감이 확 무너지게 되니까, 원래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비록 내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옷은 덜 입고, 뭘 하더라도, 예쁜 건 안 입고, 안 예뻐도 괜찮아. 뭐는 내 아이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 하나는 아주, 누가 내 아이 하나만 건드려봐. 자기한테 막 화내는 것,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탁 무너지고 나니까 자존감이 확 무너지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 원래는 자존감이 회복되면 자신감은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신감 자체가. 내가 화장 안 하고 바깥에 나가도 자신있게 나가요. 내가 후줄구리하게 입고 바깥에 시장, 슈퍼 이런 데 막 돌아다녀도 뭐 그런 거 신경 썼나? 자신감 하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문제는 뭐냐면, 남편애들이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같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 일을 얘가 왜 그때 진작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하면서 내가 왜 그만뒀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자신감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아이 키우고 가정주부로서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자신감은 기분이다 보니까 요게 제일 만만해요. 요게. 외도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왜 행복이 목표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 근데 대부분의 상담실, 거의 다 전 세계 모든 상담실 정신과 관련되는 모든 쪽은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자존감이 뭔지를 몰라요.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자체가 이 삶의 의미거든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는 기억에서 만들어져요. 의미는. 그리고 이 존재되고 있는, 그래서 자신감에 관련된 기분은 이 인식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표현은 뭐냐? 그냥 그 자체에서 힐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어떤 표현을 많이 하게 해요? 가능하면 웃는 표현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욕 안 하게끔 해서 눌러놓고 웃는 표현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이 표현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힐링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힐링이에요. 상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잘못은 저놈이었는데 저 한꺼번에 보니까 내 승질이 나는데 제가 웃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자기한테 웃어줄 생각을 안 하냐고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려고 지금 그 고생을 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이 긴 기간 동안 내 이 전부를 80년에서 90년에 관련된 이 기업 데이터에 관련된 이 감정 전부를 회복을 시키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웃어줘? 자기 자신의 인생인데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이고, 근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웃어주냐고. 왜 자꾸 내가 타인에게 웃어준다고 생각해? 남편이 갖고 있는 이 50년이든 뭐 80년이든 여기 가지고 있는 기억, 남편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남편 거예요. 근데 왜 여기 기억에 내 게 있어요? 내 거 없어요. 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기억에는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나의 감정은 남편 기억 속에 없어요. 나의 감정은 어디에만 있냐? 오로지 나에게만 있어요. 오로지 나에게만. 자, 아이들도 기억을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10살이 됐던 15살이 됐던, 그러면 10년치의 기억, 아니면 15살이다 그러면 15년치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아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여기서 찾고 있냐고요? 여기 없다니까. 나는 오로지 내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애들이 누구? 계속 남편한테 찾고 있으니 찾아져요? 안 찾아진다니까? 안 찾아져요. 그래서 자존감은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자신감 회복한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취미생활. 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애들 어떻게 돼서?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 서러웠거든. 서러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같이 이 외도에 관련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남편이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어. 돈 못 번다고 여러분들 남편 믿다고 내보냈나?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가서 그만큼 하다못해 퇴사를 하더라도 그거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받더라도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존감 하나만큼은 굉장히 컸어요. 슬플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 남편과 내 아이를 다 부숴드릴 만큼 내 존재에 관련된 이 의미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행복 능력이거든. 좀 슬프긴 하나. 돈이 없어서 좀 애들 못해주고 남편 못해주고 막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이러는 것에 슬픔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걸 했다고 요번에 문제 생기니까 이제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뭘 찾아요? 이것만 찾고 앉아있는 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외도가 발생을 딱 해서 진짜 행복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 제1우선은 자존감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신감 찾으면 안 돼요. 자신감은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여자에게 자존감을 바탕으로 찾아가야 되는 게 이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만 가져가게 만드는 상담은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쓰레기 상담이에요. 여자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자는 좀 다릅니다. 남자는 애초에 자존감이 없어요. 애초에. 자신감 대신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뭐예요? 자존감이잖아요. 여기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기준에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존심보다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는 이 자존심을 바탕에다 두고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천상천하 기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외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남자들 세계에서는 찌질이라고 해요. 그 찌질이들은 외도할 겨를이 없어요. 왜?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보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 잘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진짜 지멋대로 자신감 있게 막 살아가는 그 남편한테 콜박 빠져가지고 결혼했잖아. 아니야? 좋아서 결혼해놓고 이제 그게 실패. 왜? 언년이 그거를 좋아하니까 싫지. 내가 좋은 남편은, 내가 좋은 거는 아니죠. 다른 여자들도 다 좋아해. 근데 상간녀들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직구를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꽤 괜찮거든. 검증됐잖아. 왜냐면 아내들이 이미 한번 검증해준 남자잖아. 그러니까 멜론 먹어치려는데 숟가락 하나 얹히려고 드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상간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낼름 먹고 치려는 게 말이 된다니.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안 그렇습니까? 애까지 나아가면서. 그리고 힘들 때 그거 뒷바라지 같이 해가면서 이 알량한 자존심 다 받아주고 이 자신감 빵빵하면서 사고치고 던지는 거 다 뒷수습 다 해가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요것들이 감히 이것도 모르고 숟가락 하나 해서 홀라가 빼먹으려고 들고 까르기. 그래서 아내는 그걸 지킬 권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걸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회복해야지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기분 전환하러 다니지만 내가 좀 힘들다 해서 즐겁고 재밌는 걸 찾아다니지 말란 뜻이에요. 즐겁고 재밌으면 조금 있다가 아프면 또 즐겁고 재밌는 걸 찾아가야 되잖아. 아프면 즐겁고 재밌는 거. 근데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껴. 이제는 무의식에서 기억에서 상처가 조금만 작용하면 즐겁고 재밌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 기양 가는 거? 에이, 이제 숟가락 하나 얹히러 가자. 그래서 이제 한 남자를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사랑한다면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얘기냐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오는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이런 책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와요, 이제. 외도는 심리장애입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외도는 심리장애이고 외도에는 사랑이 없다예요. 이 책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거의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낭장대본을 해가지고 책이 나갈 겁니다. 카페에 있는 글들을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지금 다 재편 작업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끝났고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거든. 여기 이제 곧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외도는 그 자체가 이미 정도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만들어가고 이 순리대로 만들어가는 이 사랑이라는 과정을 겪어왔거든. 근데 외도라는 그 자체는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는 말 그대로 심리장애예요. 표현의 장애. 인식의 장애, 표현의 장애에 대해서 표현의 장애예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심리장애는 중독이에요. 여기다 관계 중독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섹스 중독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게 되면 그래서 그냥 심리장애이고 외도에는 사랑이 없다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외도를 마치 예찬하듯이 찬양하듯이 요즘 그 추세를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 보니까 좋아 보이지. 요거를 우리 외도하는 외도에서 막 연예인들 막 하잖아. 그럼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서비스로 보내주고 싶어요. 아주 훌륭하게. 농담이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존감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남편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없어요. 자꾸 여기서 찾지 마라. 어디서 찾아야 돼?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나 원래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상처로 인해서 이게 한번 무너진 것 뿐이지 무너진 거는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는 게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스토리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찾으면서 실제로 분노와 상처가 치료되는 이유는 바로 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억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치료해야지만 바로 저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가.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남편과 아이가 나의 삶의 의미예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다? 그러면 아이는 빼놓고 내 남편이 나의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딴 여자와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의 의미가 확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다? 그럼 30년 살아왔던 이 나의 삶의 의미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존감이 확 무너지게 되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매달리게 되는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해해요. 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면 뭐가 늘어나게 되면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의지하게 돼요. 싫은데 의지하게.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기묘하게 들고 팔려고 해요. 계속. 그러면 남편은 자꾸 도망가는 걸 모르고. 왜? 여러분들이 상처 표현할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이 목을 꽉 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더 쪼르잖아. 그럼 남자 어떻게 돼? 숨 막혀 죽어요. 도망가기 나빠요. 지금 네가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 조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싫어서 도망가려는 건 또 좋아요. 그럼 계속 숨 막혀 죽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제1우선은 내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자존감을 회복을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응원을 좀 해주라고. 내가 자존감을 내가 지금 자존감 회복하려고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나에게 응원을 좀 해줘. 나한테 필요 없어요. 좀 웃어줘. 나를 위해서. 이해됩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